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가 차트 책, 배경 지음 메이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지은이의 말, 주린이를 위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1부,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2부, 캔들 차트 분석, 이렇게 하면 된다. 3부, 이동평균선 분석, 이렇게 하면 된다. 4부, 추세 분석, 이렇게 하면 된다. 5부, 모멘텀 지표,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6부, 추세 지표,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7부, 기타 지표,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이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의 말, 주린이를 위한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첫 주식 공부를 세상에 내놓고 그 뜨거운 관심에 놀랐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우는 기초책으로 만족스럽다며 호평해 주셔서 나름의 노고를 평가받는 듯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란 결국 수익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식이 무엇인지 기초를 다졌더라도 결론적으로 언제 사서 언제 팔지에 대한 고민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매매 타이밍을 위한 기술적 분석의 기초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수준에 이른 분들을 위한 매매 기법의 응용이 아닌 철저하게 초보 투자자를 위한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의 기본을 이 책에서 빠짐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있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법들이 존재해도 그 안에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법 중에서 여러분과 호흡이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단히 공부하고 실전에서 적용하시다 보면 언젠가 이 정도 서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비로소 여러분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배경 1부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1. 기술적 분석의 개념.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 상황, 산업과 기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기업의 내재된 가치, 즉 본질 가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내재 가치를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치와 비교해서 저렴하다면 저평가로 보고 매수합니다. 만약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고평가라 보고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 분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하루에도 급변하는 경제, 금융, 증권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본질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그 평가라는 것이 투자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그야말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개인의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공포와 기대가 어우러진 매매시장에서 본질 가치라는 것은 정확히 산정이 어려운 목표 가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적 분석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개념.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본질 가치보다는 매수와 매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믿는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서이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 등을 도표화하고 과거의 패턴이나 추세를 발견해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인 가격과 거래량에 집중해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 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주식 투자를 대하는 입장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우선 기본적 분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세가 읽히고 패턴이 반복된다면 누가 돈을 못 벌겠는가? 본질적 가치가 변해야 주가는 변하는 것임. 기업의 본질 가치 자체에 주목해야 함. 반면에 기술적 분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주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임. 기업의 주가 자체에 주목해야 함. 기본적 분석의 한계성.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더 타당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해 간다고 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결국은 오르게 되고 실적이 나쁜 기업은 언젠가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 분석 능력이 약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본질 가치에 수렴해 가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본질 가치만을 믿고 단순히 장기 투자하는 것이 꼭 옳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기업의 경영성과 순위를 보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전제가 되는 기업의 영속성이 현실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과 같이 객관화된 데이터를 도표화해 추세와 패턴을 찾아 매매합니다. 물론 주가가 변동한 근본 요인을 무시한 차트만의 분석은 기본적 분석론자 입장에서는 무모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일정한 추세의 힘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반영되므로 기본적 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추세와 패턴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실제 투자에서도 효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들여다보면 기울기라는 것을 통해 시장 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가는 매매 세력 간 매수 매도 전쟁의 결과물인데 그 힘의 균형점들의 움직임 모습이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힘이 가는 방향으로 순응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결합.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우위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아직 초보 투자자라면 어떤 특정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명쾌하게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의 정석적인 방법은 기본적 분석으로 기업 가치 분석을 해 저평가 주식을 찾아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유용한 대안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근본적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식의 매매는 심리적인 요인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정한 추세나 패턴을 그리며 움직이게 됩니다. 이 추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기본적 분석을, 매매 타이밍 선정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 분석은 현실적으로도 더욱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여러 방법과 채널을 통해 판단할 수 있지만 경험이 적고 자금이 적은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추천받아서 샀는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는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를 배우고 투자를 공부하는데 주식 투자만 한 게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작 투자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산이 아주 많은 투자자라면 자산 배분 이론에 맞춰 투자하거나 단순하게 초우량주 장기 투자로 묻어두는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소액을 가진 개미 투자자라면 소소하게 수익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트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재무제표를 통한 이해하는 것보다 차트를 통한 이해가 직관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주의점. 다만 모든 분석의 방법이 완벽하다는 것이 없듯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큰손이나 주포가 일부러 원하는 차트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 기술적 분석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분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과 잘 맞는 방법이 있더라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독특한 분석 방법으로 돈을 벌던 사람도 그 방법을 고집하다가 한순간에 돈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매매는 전쟁이며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장은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하기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매매 노하우를 개발해 가야 합니다. 2. 기술적 분석의 기초.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차트 분석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매매자 간의 심리가 부딪히고 확률을 포함한 게임 이론도 활용하며 각종 수학적 기법들까지도 사용합니다. 돈을 향한 탐욕과 공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차트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트 예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배워봅시다. 기술적 분석의 가정.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증권의 시장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로 결국 결정됨. 시장의 사소한 변동을 무시한다면 주가는 추세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추세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 발생함.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그 발생 이유에 관계없이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도표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며 도표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해당 주식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결과입니다. 즉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이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심지어는 예측이 어려운 측면, 예를 들어 정치적인 사건이나 천재 주변도 확률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원인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매수와 매도에 반영되어 모두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추세란 쉽게 말하면 주가의 움직임이 관성의 법칙처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추세에 순응해 매매를 하는 경우에 더욱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잘 알아야 미래도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매매자들의 행동은 어떤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투자자의 심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스타일을 좀처럼 잘 바꾸지 않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는 각자의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수많은 투자자의 매매 형태는
차트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며 이런 패턴을 분석하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다른 투자자보다 이를 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패턴이건 정형화된 틀에 똑같이 발생하긴 어렵고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차트 분석도 역시 경험과 노련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 기술적 분석은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 변화 패턴이 미래에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차트를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분석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어려움. 예를 들어 패턴의 시작과 끝을 분석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주가의 본질적 가치를 배제하고 수급으로만 설명하면 시장의 변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음. 차트는 과거의 주가의 기록이므로 패턴이 형성된 다음에는 찾기가 쉽지만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동안에 이를 정확히 분석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실전 투자의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적 분석 방법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를 다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초보 투자자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찾는 것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런 이후에 경험과 숙련도로 남보다 조금 먼저 매매 신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차트 분석이 기본적으로 과거 주가로 만들어지므로 항상 따라다니는 비판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과거의 자료는 통계 하나일 뿐 그것이 미래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이 기술적 분석 비판론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를 참고하듯이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에 맞추어 예측하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봄에는 봄의 날씨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날씨가 있듯이 기본적인 틀 속에서 매일매일의 날씨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변동을 유심히 지켜보면 일정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더라도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다면 합리적인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장점. 기술적 분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 미래 주가의 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됨. 다양한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하는 기본적 분석과는 달리 기술적 분석은 이론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차트를 통해 빠르게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기술적 분석상 확률적으로 상황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위험 관리에 적합함. 초보 투자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트 분석이 초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점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잡게 해주며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을 가져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차트 분석의 응용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분석 방법을 숙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위험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초보 투자자의 실패의 상당 부분이 욕심을 내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차트 분석은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정보력이 부족한 투자자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가 상황이 과거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고 마스크 관련 종목인 모나리자를 매수했다면 급등하는 순간에는 기쁘겠지만 언제 매도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느새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RSI를 활용해 과열 구간이 붉은색 구간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지켜보다가 과열 구간을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곳에서 매도를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하면서 위험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 확률적으로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되면 투자자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야 여러 정보와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지만 이런 대안이 적은 초보 투자자는 수익 관리보다 위험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주식 대 좋은 회사.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이 좋은 점은 특별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의 개념을 혼용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가 반드시 좋은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무적으로 나쁜 상황인 회사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돈을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과는 달리 기술적 분석은 언제 사서 언제 팔지에 주목하므로 빠르게 여러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 투자자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의 경우 매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나 심지어는 관리 종목과 같은 회사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즐겁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말입니다. 3. 기술적 분석의 종류. 앞에서 기술적 분석의 개념과 기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크게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목표치 분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그리고 기본이 되는 지표 분석을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은 주가의 불규칙해 보이는 움직임들 속에서 추세를 찾는 것입니다. 추세라는 것이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동일한 방향성을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추세를 이용해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언제 전환 혹은 붕괴되는지를 분석해 매매합니다. 추세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추세선, 추세대, 지지선, 저항선 등이 사용됩니다. 모두 다 필수적이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추세를 이용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추세 순응 전략. 추세 순응 전략은 최근의 추세에 맞게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즉,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를 선택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를 선택합니다. 혹은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의 전환이 있다면 그에 맞게 매매합니다. 추세 순응 전략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특히 초보 투자자도 따라하기 쉬운 전략입니다. 2. 역추세 순응 전략. 역추세 순응 전략은 추세 전환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높은 고점에서 매도하거나 반대로 가장 낮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예측이 정확하다면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지만 초보 투자자가 수행하기에는 위험도 많이 따르는 전략입니다. 패턴 분석. 패턴 분석은 주가의 추세선이 변화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주가 변동 패턴을 정형화해 실제로 나타나는 주가의 변화가 이런 패턴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판단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해 확립된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시세의 꼭대기에서 보여지는 유형이 있고 반대로 주가가 바닥일 때 나오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유형을 분석해서 매매에 임하게 됩니다. 패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전형, 헤드앤숄더형, 이중천정 혹은 바닥형, 원형, 반전형, V 패턴 등. 지속형, 삼각형, 깃발형, 쐐기형, 직사각형 등. 갭, 보통갭, 돌파갭, 급증갭, 소멸갭 등. 기타, 확대형, 축소형 등. 지표 분석.
과거의 추세 경향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이고 수치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확률적인 분석 기법을 쓰긴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종목의 특성이나 시장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저마다의 지표가 등장하면서 차트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분류는 전문가마다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므로 분류 자체보다는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고려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1. 추세지표. 추세지표는 추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주로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그 추세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 주가가 고점 및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형태. 하락 추세. 주가가 저점 및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형태. 횡보. 주가가 추세를 갖추지 못하고 등락하거나 옆으로 진행하는 형태. 추세 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추세선, 이동평균선, MACD 지표 등이 있습니다. 2.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는 주가 추세의 변곡점을 찾아보는 지표를 말합니다. 모멘텀 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토캐스틱, 이격도, 투자심리선 등이 있습니다. 3. 변동성 지표. 변동성 지표는 주가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오르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탄력성이나 변동폭을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테마주로 지칭되는 종목의 경우 이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적인 탄력적 매매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변동성 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볼린저 밴드 등이 있습니다. 4. 시장 강도 지표. 시장 강도 지표는 주가의 추세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함께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강도 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RSI, VR 등이 있습니다. 5. 기타 여러 지표. 기타 여러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시의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추이, 기관 매매 동향, 외국인 매매 동향, 펀드 잔고 추이, 신용거래 추이 등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대표적으로 이동평균선, 거래량, 대표적으로 VR, 가격 더하기 거래량, 대표적으로 역시 계곡선, 가격, 거래량 이외, 대표적으로는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등. 앞서 설명한 지표를 복합해 사용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지표를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차트 분석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 기본이 되는 기법은 꼭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증권사 HTS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보조지표 위주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읽는 동안 계속 밖에서 천둥 번개랑 비가 쳐서 아마 빗소리랑 번개 소리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